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도 이제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수사, 재판 재개, 여론이 좀 일어나야죠. 지금 마침 이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뭐 공소, 그러니까 5개 재판을 전부 다 멈춰 세우기 위해서 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하고 87명이 모여가지고 그 전국을 돌면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고 모임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맞불을 내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재판 재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전에 또 장동혁 대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판 재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재개가 이것을 빨리 이번 그 선고를 계기로 그럼 이재명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좀 확산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자, 이 재판도 그렇지만은 수사도 저는 이재명이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판결문에 보면은 직위원도 그 전에 다른 판사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또는 그 한덕수 이렇게 이상민 이렇게 판결을 할 때 그 부분을 꼭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도 수사는 할 수 있다. 내란이나 외환죄로 기소는 하지 못하지만은 수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직권남용죄를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뭐 내란죄까지 수사를 했다. 공수처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현직 대통령도 수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잇따라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직위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결을 하면서 재직 중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허용된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닌 한 소추 대상이 아니지만 소추의 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추 대상은 아닌데 수사 대상이 아닌 건 아니다.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환이나 내란죄 외에도 다 수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뭐 체포방해죄나 뭐 이런 거 그때 이 직권남용죄나 이런 걸 다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도. 그러면 이재명도 수사를 해야죠.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전에 집권하기 전에 일들 가령 뭐 이 정자동 사건 이런 거 이 수사를 하다가 멈춰서 있죠. 그때 강백신 검사가 그쪽 수사를 하고 다른 수사도 했는데 지금 대구 고검으로 좀 자천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 수사 다 재판만 멈춰서 있는 게 아니고 이재명의 수사도 여러 가지가 멈춰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그 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특검이 출범을 하면은 지금 경찰이 하기 어려운데 그 공천 뇌물 사건 이 관련해서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이 수사 대상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된다고 좀 오늘 직위원도 이야기를 했죠. 그 공천 뇌물 사건 보면은 두 갈래인데 하나는 이제 김병기가 구의원들에게 돈을 받았다가 돌려주고 한 것을 구의원이 이 당시 이재명 대표 쪽에 탄원서를 넣었죠. 탄원서를 넣었는데 그 탄원서를 묵살했습니다. 뇌물 사건과 관련한 이 탄원서를 당 대표가 묵살을 했다. 그때 뭐 그 김현지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 쪽에 전달이 됐다. 그런데 그것이 조치를 안 취하고 묵살이 되고 오히려 그 탄원서가 김병기에게 다시 돌아갔다. 만약 특검이 그 공천뇌물 특검이 활동을 시작하면 그 부분을 분명히 들여다봐야죠. 그럼 이재명 수사를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김경 전 시의원이 김경이 여기저기 이 구청장 공천 받으려고 로비를 할 때 이재명 지도부에 사람들과 만났다. 최고위원 둘과 만났다. 뭐 이재명을 직접 만난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은 뭐 어쨌든 최고위원. 근데 그 최고위원이 이재명 지도부죠. 이재명 대표 체제 때. 그러니까 특검을 하면은 그런 것도 다 들여다보는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집권을 하고 나서도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당무 개입
의혹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당무 개입. 민주당하고 조국당 이제 통합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때 이 강덕구가 자기가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들었는데 이재명의 뜻이 이렇더라. 이재명이 뭐 지방선거 후에 무슨 뭐 조직을 만들어서 기구를 만들어서 뭐 합당을 논의하고 하는 것을 다 홍익표에게 이재명의 뜻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걸 김민석에게 이제 그런 것을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 가서 SNS에 올랐다가 순식간에 이제 사라졌죠. 그래서 그때 이재명의 당무 개입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건 수사 대상이죠. 기소는 당무 개입 가지고 이거 이 내란이나 외환이 아니니까 기소는 새로 못한다고 해도 수사는 할 수 있다. 지금 재판부가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를 재임 당시의 수사를 합법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계속 현직 대통령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재명의 이 당무 개입 이것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집권하자마자 매간 매직 의혹들, 자기 변호사들, 이재명 변호사들을 그 청와대 곳곳에 다 포진시키고 무슨 뭐 유엔 대사도 시키고 법제처장도 시키고 전부 다 이 자리를 막 만들어주는 거. 그게 혹시 변호사비 대납 아닐까는 의혹도 있죠. 그런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법원에서 무기징역 1년이라는 이거 중형을 내렸으면은 이게 어느 쪽에는 이렇게 막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재판을 하고 또 공수처 뭐 수사권이 없다고 했다가 있다고 했다가 이렇게 하고 원칙 없이 그 막 하고 있는데 이재명에 대한 재판 재개 이거는 이 정도 되면은 대법원이 같이 해야 됩니다. 대법원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 재개. 지금 최근에 장동혁 대표도 재판 재개를 강하게 촉구를 했고 또 대법원이 지금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거의 농락을 당하고 있죠. 농락당하는 수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법 왜곡죄 이것도 대법원에서 뭐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냈지만은 그거 뭐 묵살을 다 해버리죠. 이것뿐이 아니고 지난번에 장동혁 그 대표가 이재명하고 오찬을 전격적으로 취소하게 된 계기 그날 밤에 그 했던 대법관 정원과 같은 그런 대법원을 약화시키는 그리고 재판 소원제 사실상 사심제 그런 것들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내고 법원 행정처장도 국회에 가서 계속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는데 다 묵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원이 위상을 좀 찾고 하려면은 이재명 재판을 그대로 5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재판 진행하지 않고 이재명 재판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이런저런 그 재판을 그 진행을 하면서 이런 선고가 나오면은 이게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죠. 저것도 권력 앞에서 완전 무릎을 꿇었거나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이재명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 장동혁 대표가 조희대에게 사회 정의를 위해서 재판을 재개하라 이런 이제 촉구문도 내기도 했는데 자 오늘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그 1심 선고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안에서 좀 또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또 나와서 가지고 본인이 제일 처음에 이것을 뭐 내란 자백이다. 그때 그 12.3 직후에 12월 9일이었죠.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내란 자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확 돌았죠. 그 한동훈도 오늘 나와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동혁 대표까지 막 지금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소장파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송원석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국민께 죄송하다는 이런 입장을 냈는데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것을 조율을 했는지
그 부분이 저도 지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공식 입장을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내지 않고 한 내일쯤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늘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밝힌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강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1심 선거에 대한 당 지도부 메시지는 좀 의견을 다 취합을 해서 내일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먼저 이렇게 이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조율되지 않은 가운데서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좌파 진영에서 다 노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심 선거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입장을 냈는데 제가 그 중에서 한 두 사람 정도 의 말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도 이런 생각인데 김민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대 야당이던 민주당의 행보를 지적해야 되는 것 아니냐. 민주당이 국무위원을 연달아 탄핵 소추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검찰 80억 원, 경찰 32억 원, 감사원 15억 원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서 제로로 만들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대국민 담화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뭐 이것이 이 경고형 계엄이라는 이야기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고 하는데, 자,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탄핵 인용을 하면서 어떤 뭐 예산 문제 같은 거 가지고 상당히 국정에 이 위협을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 이재명이 그렇게 자기 방탄을 위해서 감옥 가지 않으려고 이 여러 가지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완전히 입법권을 장악을 해서 입법권을 사유화해 가지고 국정 발목을 잡는, 지금 김민전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활비 전액 삭감해서 제로로 만들고 연달아 탄핵 소추하고,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법안들 막 통과시키고, 자, 그런 행위는 지금 온데간데가 없어져 버렸죠.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유발하게 된 그 원인, 그러니까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그때 누가 봐도 정말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의 입법 폭주를 했죠. 입법권을 가지고. 그럼 그 책임은 도대체 어디 가버렸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민전 의원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죠. 이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에 대한 공격, 그때 당시에 잇따른 탄핵 소추로 정부를 마비시키고 특활비를 제로로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헌법적 권능을 다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그거는 국민 주권 침해 아니냐. 지금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 침해라고 사형을 선고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좌파에서 하고 있는데, 아니, 정부를 마비시키는 이런 행위, 그래서 대통령이 헌법적인 권능을 다할 수 없도록 한 거, 이것도 국민 주권 침해 아니냐.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디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공론화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구시장 출마 선언한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은 이 1심 판단일 뿐이다. 오늘 1심 선고일 뿐이다.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봐야 된다. 1심 판단을 두고 누군가를 죄인 취급하거나 단죄를 하지 않는 것은 2심, 3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3심 결정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 이런 또 입장도 내놨습니다. 예,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2심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지만은 일단 이 무작위로 골라서 재판부를 고법에 뒀기 때문에 거기서도 물론 판단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심, 2심은 사실심이고 3심, 조은재 대법원장 여기서는 법률심이니까 법률을 제대로 적용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데죠. 그리고 조은재 대법원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14명의 대법관, 이게 나중에 순차적으로 정하는 데지만은 이
심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3층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